의뢰를 받은 그 로펌이나 노무법인은 그 의뢰를 받은 쪽의 입장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솔직히 대다수였다. 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 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랜만에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좀 메시지를 전달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좀 촬영을 하는데요. 예.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들어오고도 벌써 이제 시간이 꽤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이제 회사들의 이제 조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이제 생기고, 예, 이거를 대행해주는 또는 대리해주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예.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노동자 측에서, 예, 의뢰가 들어오면 노동자 측을 신고를 대리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해본 경험은 없는데, 조사를 당하는 쪽을 계속 대리하는 게 저희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회사가 어떻게 하고 누가 참여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약간 좀 대기업이나 또는 외국계 기업, 좀 중견 이상의 회사에서 좀 트렌드처럼 돼 있는 게 이 조사를 아예 외부에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게,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부 로펌들, 사실 이제 좀 대형 로펌 몇 개가 해요. 다 하는 것 같진 않고, 그 다음에 노무법인들 수개가 이제 그 일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문이 많아요, 사실은. 예. 물론 이제 조사를 제3자 기관에 맡겨서 뭐 공정성을 담보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고 이런, 예, 문제를 이제 가지고 이런 처우를 할 수 있느냐. 예, 여기 대해서 이제 저희가 늘상 말하잖아요. 그 조사를 맡긴 사람의 입맛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의심이 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예, 뭐 진짜 뭐 실제로는 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외부 기관에 맡겨서 뭐 전문적인 조사를 하려는 일부죠. 일부 회사도 본 적은 있지만, 이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자체가 구조적인 일환에서 시작될 때가 제가 많다고 맨날 설명드리잖아요. 사용자에 의해서 괴롭힘이 되고,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임원을 통해서, 특정한 중간 관리자를 통해서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의뢰를 받은 그 로펌이나 노무법인은 그 의뢰를 받은 쪽의 입장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솔직히 대다수였다. 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표면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된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드릴까요? 뭐 이거는 뭐 지금 외국 그 문화원 계열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는 뭐 이름만 들어도 아는 로펌에서 한 3일 이상 좀 고문을 당하시고 오셨어요. 예. 아, 물론 뭐 저희도 이제 원칙적으로 좀 이제 대응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고문을 좀 당하시냐면은, 사람을 앉혀놓고 진짜 출근부터 퇴근 시간까지 8시간 가까이, 예, 신문을 해요. 이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피곤하죠. 근데 신문 내용이 없어요. 네, 계속 너 뭐 잘못하지 않았니? 잘못하지 않았니? 계속 유도신문만 하고 사람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계속 바꿔서 들어온다더라고요. 사람을 바꿔서 들어오고 계속 물어보는데 대상을 안 물어봐요. 예. 자, 너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지 않냐? 그러니까 가해자인데, 너가 괴롭히지 않았냐? 사람들한테 괴롭히지 않냐?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조사 대상을 특정을 하고 조사 대상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인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조사지, 무슨 뭐 특정된 대상물도 없는데 들어와서 무조건 묻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3일을 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거 한 3일 당하니까 질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정말 뭐 가해징을 했든 안 했든 이제 회사가 싫다, 예, 떠나고 싶다, 예, 실제로 떠나셨어요. 자, 이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케이스는, 회사 내에서 막 자체적으로 막 징계 사유가 있다면서 막 조사를 해요. 막 두세 달씩 조사해요. 근데 징계는 안 해요. 그러면서 징계 사유가 뭔지 알아달라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갑자기 그 또 노무법인 어디로 이제 맡겨요. 근데 맡기면 이제 새롭게 막 조사를 한다고, 예, 그때부터 막 듣지도 못한 여러 가지 뭐 징계 사유를 갑자기 막 들이대면서 이거 다시 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자, 이 두 케이스는 뭘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아예 조사 대상조차 없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사실 누가 봐도 그냥 직장에서 몰아내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징계 사유를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니까 이제 외부로 맡겨서 어떤 자백이나 또는 어떤 실수나 그런 거를 좀 찾아내기 위한 일종의, 저는 이 자체도 사실 괴롭힘이라 봐요. 왜 이렇게 괴롭힘을 좀 볼 수밖에 없냐면은,
일단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말 좀 기분과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왜냐면 내가 굉장히 장기간 다녔던 회사로부터 조사받는 게 아니라 웬 얼굴도 듣도 보지 못한 사람이 심지어 자기네 필드로 불려요. 예, 회사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네 사무실로 부른 다음에 그 외부의 낯선 환경에서 장시간 앉혀놓고 계속 질문 내용 없는 질문을 계속 돌린단 말이죠. 여러분 뭐 영화 보면 뭐 형사 취조하듯이 막 이렇게 취조 나가잖아요. 그거 장기간 받는 그 자체가 매우 심한 고통이죠, 사실. 예, 사실 이제 조사에 대한 이 방법도 좀 마련해야 되고 이거 법규로 정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도 있는데 현재는 아무 규정이 없어서 이런 말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이 해결을 해나 대응을 하는 방침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조사에 대해서 자, 첫 번째입니다. 조사 자체에 응해야 되나를 이제 처음에 많이 물어보세요. 자, 안타깝게도 응하셔야 됩니다. 조사를 하고자 하면은 당당히 가시는 게 좋아요. 예. 피하실 이유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조사 자체가 가학적으로 이루어지는 케이스를 저희가 꽤 많이 봤어요.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조사를 들어오는 사람, 기간, 내용, 조사에 묻는 내용까지 예, 다 좀 메모를 좀 해두시거나 가능하면은 녹취를 해내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면은 얼마나 조사 자체가 가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체 없는 조사를 했는가는 여러분들이 차후에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빠져나가는 좋은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을 자르거나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조사를 수개월간 또는 외 업체에 위탁을 해서까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돈을 주고 여러분 자르려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냅니다. 예. 뭐가 잡히든 안 잡히든 거의 그래요. 예. 제가 안 나오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때 이 조사의 가학성, 그 다음에 부적절성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좀 하나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사 대상을 특정하지 못한다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자, 아무 조사 대상 특정 못하면서 괴롭힌 적 있어요? 뭐 잘못한 적 있어요? 이런 물으면은 그냥 나는 잘 모르겠으니 너가 말해봐라예요. 예. 너가 말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을 해보고 소명을 하겠다. 이 입장만 유지하세요. 포괄적이고 모르는 거, 특히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 3년 동안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로 가셔야죠. 예. 이런 게 되게 태반이에요. 포괄적으로 물어보는데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냥 이걸 가지고 조사가 됐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지점을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계속 모르는 내용이 막 추가돼요. 뭐 회사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뭐 모르는 내용이 계속 추가 들어오고 이럴 때는 빨리 답변하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빨리 답변하지 않는다고 막 징계 사유가 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내가 내용을 확인하고 뭐 원하면은 서면으로 내고 아니면은 그냥 구두로 얘기를 해주겠다. 그 자리에서 나도 내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다. 이런 기조로 가셔야 되지 모르는 것을 아는 걸로 넘겨짚어서 얘기를 하는 거 제일 많이 당하는 겁니다. 특히 노동자가 혼자 나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거에 굉장히 당하고 와요. 예. 방어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불리한 진술을 줄줄줄줄 하고 오니까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 녹음 안 하겠어요? 다 녹음하고 증거를 쓸 준비를 다 하고 그쪽 분들은 이쪽 바닥에서 의뢰를 받고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분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좀 문제시 될 만한 내용들이 실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몇몇 사례 통해서 확인했는데 윽박을 지르는 것도 있고 협박을 하는 것도 있고 말 그대로 이거를 인정하고 회사 안 나가면 뭐 형사고발을 한다는 등 무슨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런 유로 그러니까 조사 자체에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그 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다 좀 현행법 위반이긴 해요. 예, 노무사들이 하면은 사실 노무사법 위반될 여지가 굉장히 크고 변호사들이 하면 변호사법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봤습니다. 예,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아시죠? 이의제기하고 기록을 꼭 남겨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자꾸 이제 설명을 이제 이런 외부 조사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외부 기관에 의해서 무리수를 쓰는 조사가 직장 괴롭힘 조사, 특히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예. 억울한 일 발생하지 않도록 응하실 때 철저하게 뭐 차갑게 좀 대응하세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거기에 이제 부적절한 목적으로 왔다면 물론 적절한 목적이라면 뭐
어떻게 말할 거 말하고 용서를 구할 거 구해야 되겠지만 부적절한 내용의 목적을 갖고 왔다면은 이 방침대로만 유지해도 이 조사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일이 크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안타까운 거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조사 스트레스 과정만을 거치고 좀 회사를 그만두시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과정 그 잠깐입니다. 그 빠져나가면은 그대로 방어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김동사 TV에서는 직장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방침에 대해서 일부 이제 로펌이나 이제 노무법인들이 개입하는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궁금하신 일 있으면 댓글로 또는 노무법인 시선을 카카오톡 그 친구 찾기를 통해서 검색하셔서 질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